네, 안녕하세요. 히쌤 교실의 히쌤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시즌 1 끝나고 시즌 2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바로 이 시간 금요일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진짜 일주일 동안 너무 기다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어서요. 그래가지고 너무도 이 수업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일주일이 금방 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배울 거 같이 선생님이랑 같이 PPT를 볼 거예요. 선생님이랑 오늘 같이 PPT 볼 건데, 오늘은 일제의 국권 침탈과 국권 수호 운동에 대해서 볼 거예요. 역시 그거 보기 앞서 선생님 댓글 읽어주는 선생님 하죠. 여러분들 너무 많이 왔어요. 여러분들 오늘 어느 학교에서 왔는지 자기 지역과 학교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느 학교에서 왔어요. 어느 지역에 예언이, TR 친구, 한유리 팬, 민영이, 무리, 민지, 키오루, 나영이, 유빈이, 예언이, 현석이, 현석이도 왔네. 민이, 금산여자중학교, 아연이, 네, 민영이, 온양중, 준혁이, 네, 명우, TR 친구, 태릉이, 공주 경천중이네. 현석이 내포중 알죠? 금산여중, 엄사중, 스프링, 플라워 스프링 친구, 아산 인주중, 좋아요. 선생님도 사랑해요. 인주중 귀요미 친구, 두정중, 천여중, 금산중, 광천중, 내포중, 솔로 크리스마스 메리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름 알면 선생님 알 텐데. 서유빈, 예산, 대흥중, 대흥중에서도 왔네요.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서로 댓글로 소통하면서 우리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요, 뭘 배울 거냐? 일제 국권 강탈, 그리고 일제 독도 침탈과 간도 협약, 그리고 항일의병, 애국계모, 국채보상운동까지 너무도 양이 많아요. 선생님 고민했어요. 선생님 일주일에 1시간으로 줄었는데 이 많은 내용을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요. 이 제약 때문에 선생님이 자세하게 너무 세세하게 설명은 못할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그 코너를 이용해서 선생님이 보충하고요. 여러분들이 과제를 통해서 남은 것들을 보충하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갈 겁니다. 네, 민지, 천안 서여중 불러줍니다. 형구, 홍성여중, 명우도 반포중, 금성여중, 사곡중도 있네요. 좋아요. 많이 왔어요. 서울 반포중? 서울 아니죠. 네, 그러면 이 그림이 지금 어떤 상황의 그림인가 여러분들 한번 댓글로 써주세요. 지금 이 그림이 어떤 상황의 그림인 것 같은지 여러분들이 한번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상황의 그림 같아요? 네, 러시아와 일본 비행 청소년 친구들이 얘기해줬어요. 네, 러일 전쟁 풍자화다. 러시아가 큰 사람이고 일본이 작은 사람이고 나머지는 구경 중이다라는 거. 러시아 중국이라는 친구도 있고, 복싱이에요. 맞아요. 비행 청소년이 정말 잘 얘기해줬어요. 러일 전쟁을 바라보는 열강의 태도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여기 보면 아까 친구가 얘기해줬는데 큰 친구가 러시아고요. 작은 친구가 일본입니다. 밑에 보면요. 링 밑에 보면은 우리나라를 나타내는 걸 알 수 있어요. 지도가 나와 있거든요. 일본이 자기 나라 땅에서 우리나라 땅으로 발을 이렇게 뻗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러시아가 보고 있다. 그래서 둘이 결국에는 싸운다. 바로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 러일 전쟁에 대한 풍자화라는 걸 알 수 있죠. 중국은 왜 담 너머에서 구경하나요? 라는 친구가 있는데, 중국은 이미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배웠죠? 청일 전쟁에서 깨졌습니다. 청일 전쟁에서 짐으로 인해서 한국에 대한, 그러니까 조선에 대한 영향력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 그냥 멀리서 지켜만 보고 있는 걸로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의 친구 쿠릴 열도라는 이야기도 알고 있고요. 그거 분쟁도 있죠.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발트 함대는 한 발도 못 쓰고 일본 함대에게 박살이 났지. 많은 걸 알고 있네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한번 가봅시다. 러일 전쟁의 배경은요, 만주와 한반도를 둘러싼 러시아와 바로 일본의 대립에서 나타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일본이 다시 말할게요. 일본이 러시아를 기습 공격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유럽에 있던 함대가 발틱 함대가 정말 멀은 거리를 돌아서 여기
극동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러시아 입장에서 완전 동쪽이기 때문에 극동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 거기 돌아오려면 엄청나거든요. 그 거리를 지나서 왔다. 그리고 너무도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러시아가 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일본은 영국과 미국의 지원이 있었다. 왜 영국과 미국이 이 일본을 지원했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왜 지원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써주세요. 왜 하필이면 영국과 미국이 일본을 지원했을까? 네. 네, 돈이 버밀리언 친구 늦었지만 들어오자마자 멋있는 얘기 해주고 있어요. 좋아요. 맹스크 친구도 왔고요. 네, 러시아 발틱 함대 얘기도 맞아요. 맞아요. 수에즈 운하를 막은 건가요? 아니면은 크기가 안 돼서 간가요?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크기는 충분했는데요. 영국이 수에즈 운하를 관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이 일본을 지원했기 때문에 수에즈 운하를 막아버립니다. 못 지나가 했기 때문에 아프리카를 쫙 지나가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힘들었다라는 거. 맞아요. 아시아의 영향력을 보이기 위해라는 형구 친구의 말도 있고 영국과 미국이 러시아를 싫어해요. 네, 왜 싫어하냐면 러시아가 커지는 걸 영국과 미국은 원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견제하기 위해 일본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과적으로는 일본이 승리해서요. 여러분 선생님 이 펜이 생겼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 여기 포츠모스 조약이 체결됐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포츠모스 조약을 통해서요.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승인받습니다. 이 말이 뭐냐? 이제 더 이상 러시아 너는 조선에 대해서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일본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게 바로 이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서 정말 가슴 아프게 을사조약, 을사늑약이라고도 하는 그 을사조약이 1905년에 체결돼요. 1905년에 러일 전쟁 직후에 대한제국에 대한 식민지 작업을 본격화하면서 너무 중요하죠? 이 을사조약의 내용은 외교권을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통감부를 설치하죠. 이로 인해서 내정 간섭을 한다. 얘들아, 외교권 박탈이 왜 중요하냐? 한 나라의 주권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함께 외교를 언제든지 맺을 수 있어요. 그건 우리나라의 고유 권한입니다. 하지만 이제 너네 조선은 그러니까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은 외교를 할 수 없어. 무조건 일본이 대신해 줄게 라는 게 바로 이 을사조약의 기본 방식이에요. 그래서 너무 가슴 아프죠? 네, 준혁이 친구가 패들렛이 뭐예요 했는데 그거 선생님이 조금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선생님 이거 얘기 안 했네요. 선생님 과제를 올렸어요. 과제랑 유튜브 설명란에 가면 과제랑 선생님 교환을 올렸어요. 교환이라는 건 여기 선생님 PPT를 PDF 파일로 올렸거든요.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이거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기하는 친구들 도움되라고 선생님이 했어요. 네, 맞아요. 돈이 버밀리온 친구가 얘기해준 예언이 친구랑 같이 얘기했네요. 영일동맹과 가스라테프츠 밀약을 통해서 영국과 미국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는 식민지화하는데 묵인했다라는 거 어려운 내용인데도 잘 알고 있어요. 맞아요. 이런 게 있었고요. 이 통감부 설치하면서 초대 통감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초대 통감. 선생님 글씨 진짜 이상한데? 초대 통감에 누가 됐죠? 바로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 초대 통감으로 되죠. 왜 선생님이 이걸 썼을까요? 이토 히로부미가 뭘까요? 이토 히로부미가 누굴까요? 누가 이 사람을 쏴 죽입니다. 누가 이 사람을 쏴 죽여요? 네, 바로 잘 아시죠? 안중근 의사가 이 이토 히로부미를 나중에 1909년에 쏴 죽입니다. 그거를 또 이따가 나옵니다. 이 을사조약이 체결됨으로 인해서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슬퍼요. 언론의 저항을 보면요. 황성신문에서 시리아 방송 대곡이라는 걸 게재해요. 누가? 바로 장지연이라는 선생님이 시리아 방송 대곡이라는 글을 씁니다. 이날의 목노아 우노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장지연 씨가 이 글을 황성신문의 내무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글에 공감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물론 이 장지연 씨는 나중에 친일
극적인 행적이 보여서 문제가 되긴 했지만요. 어쨌든 이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조약 파기 상소가 빗발치고요. 민영환이라는 아저씨는 자결까지 합니다. 자결이라는 건 자살이죠. 이건 너무도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죽기까지 했었고요. 상인과 학생들도 저항을 해요. 그리고 오적 암살단도 조직하고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이완용을 죽이려고도 했고요. 그리고 전명훈과 장인환이라는 아저씨는 스티븐스라는 미국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물론 죽였어요. 스티븐스는 일본이 보낸 고문으로서 미국에 돌아가서 우리나라에서 정치 활동을 하다가요. 미국에 돌아가서도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건 당연하다는 식으로 활동을 하고 다녀서 안 되겠다, 이거 잡아 죽여야겠다 하면서 미국에서 사살을 합니다. 그리고 안중근, 너무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는데 어디서? 바로 하얼빈에서 사살하죠. 이거는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건 1909년이에요. 1910년은 밑에 나오듯이 국권 피탈인데, 국권 피탈되기 1년 전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다라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을사조약에 이어서 고종 황제가 저항한 내용에 대해서 나오기 전에 이 사진에 나오는 이 세 명의 인물이 누군지 여러분들 한번 써주실래요? 네. TR 친구가 미국은 우방인지 방관자인지 분간이 안 가네요. 네. 당시에 미국은 그렇죠.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데요. 국제관계에서는요. 국제관계에서 진정한 내 아군과 또는 내 적은 없습니다. 영원한 내 적과 내 아군은 없어요. 항상 자기 나라의 이익에 따라서 바뀐다. 맞아요. 예언 친구나 TR 친구나 헤이그 특사, 이준희 상설, 이휘지용이라고 다 얘기해 줬어요. 맞아요. 이분들이 헤이그 특사로 네덜란드의 헤이그라는 곳으로 보내줘요. 그게 바로 고종 황제의 외교적 노력이었습니다. 을사조약이 체결될 당시에 고종 황제는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을사오적이라고 하는 그 아저씨들 있죠? 그 아저씨들이 찬성하고 그 아저씨들의 사인에 의해서 조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황제의 도장이 찍히지 않아서, 황제의 허락이 있지 않아서 이거는 부당하다, 이거는 늑약이다, 말도 안 된다, 강제로 체결된 거다라고 하면서 고종 황제가 외교적으로 노력하기 위해서 만국평화회의에 헤이그 특사를 파견합니다. 이게 1907년이에요. 그래서 이 특사 파견을 구실로 일본 애들이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켜요. 강제로. 이거 조금 대단한 겁니다.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켰다. 그래서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로 이때 슬퍼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고 1907년에 정미 7조약을 통해서 일본이 내정을 점점 더욱 장악하고요. 결정적으로 군대를 해산합니다. 한 나라의 군대가 이제 더 이상 없어지는 거예요. 군대가 없다는 거 진짜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군대를 갔다 왔지만 군대가 없으면 어떻게 그 나라를 지킬까요? 일본은 완전히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기 위한 절차로 차근차근 밟아가고요. 결국 한일 병합이 일어나죠. 1910년에 한일 병합이 일어나서 사법권과 경제권을 먼저 박탈시키고요. 병합 여론을 조성해 강제로 병합시킵니다. 네. 10 친구가 오늘 카우트해요 했는데 오늘 카우트하지 않습니다. 오늘 카우트하지 않는데 좀 새로운 걸 할 거예요. 네, 신문에 실는 게 을사늑약 무효라는 거. 일본 너 데려와. 맞아요. 그랬어요. 좀 가슴 아프네요. 이준 열사는 순국하시고 나머지 국제에 떠돌이 신세가. 네, 이준 열사는 거기에서 화병으로 돌아가십니다. 화병으로 돌아가셔요. 정말 가슴 아프죠. 이렇게 우리나라가 아픈 역사죠. 일본에게 병합되는 역사를 한번 쫙 봤어요. 우리가 밑에 연표를 보시면 1876년부터 우리가 여태까지 쭉쭉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러일전쟁, 을사조약, 정미칠조약, 국권필탈까지 쫙 봤다. 이렇게 조선이 망해갔다. 대한제국이 망해갔다. 그리고 너무도 잘 아는 이 사진 뭐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그렇죠. 키우르 친구가 했네. 독도죠. 이게 독도입니다. 이 독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 건데 선생님이 더 이상 지겹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인터넷에서도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일본과 항상 분쟁이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왜 독도가 우리 땅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한제국 시기에 고종이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독도까지 관할하게 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고요. 러일 전쟁 시기에 일본이 독도를 강제로 편입시킵니다. 불법적으로요. 왜냐하면 독도를 보면 동해의 한가운데 있죠. 울릉도를 비롯해서요. 그쪽은 군사적으로 너무 중요해요.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있는 그 동해를 관할하는데 독도는 군사적으로 너무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러일 전쟁 때 그걸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갖고 온 건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간도가 있습니다. 간도는 사이 간자와 섬도자인데 이 섬에 이 영토 사이에 끼어져 있는 곳이다라는 의미예요. 왜 그러냐? 이 지역, 이 만주 지역은요. 청나라가 봉금 정책이라는 걸 했어요. 그게 뭐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청나라 조상들이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만주족들이 여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는 성스러운 땅이다. 함부로 들어가지 마! 하면서 청나라 사람들도 못 들어갔고요. 조선 사람들 못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선 사람들이 두만강을 건너서 간도에 많이 살게 됐어요. 그러자 청나라와 조선 측에 서로 국경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숙종 때 적어두었던 이 백두산 정계비에 서위 압록, 동위 토문이라는 글을 바탕으로 논쟁이 생깁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서위 압록, 동위 토문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아는 친구들 써주세요. 선생님이 힌트를 줄게요. 바로 이거와 이거 또는 이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있어요. 김철경 친구. 솔직히 일본이 개발시켜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쌤. 선생님, 개구리 친구가 일본 대제국이 조선을 개혁시켜준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 있어요. 선생님, 이 근현대사를 하면 이런 논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선생님과 이런 거는 토론할 겁니다. 이따가, 나중에요. 나중에 토론할 거예요. 지금은 살짝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만 하고요. 나중에 선생님과 본격적으로 선생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같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네, 맞아요. 돈이 버밀리언 친구가 얘기해줬어요. 압록강 서쪽으로는 청나라 땅, 토문강 오른쪽으로는 조선 땅.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 서위 서쪽으로는 압록이 경계구. 압록강이 경계구 서쪽으로는, 동쪽으로는 토문강이 경계다라는데 중요한 건 이 토문강의 해석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지도에는 이 송화강의 지류를 토문강으로 해석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중국에서는 뭔 소리야? 토문강 두만강이다라는 거예요. 비슷하거든요, 말이. 그래서 두만강이 바로 너네 경계다라고 하면서 서로 이거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간도 논쟁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이 청과 영토 분쟁이 발생하면서 대한제국은 이 영토도 우리 영토다라고 얘기하면서 간도 관리사를 파견합니다. 근데 일본이 중요한 건 남만주 철도 부속권과 탄광 개발권을 얻는 조건으로 중요해요. 간도 협약을 체결해서 청의 영토를 인정해버려요. 1909년이죠.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외교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실에 1909년에 없죠. 왜? 을사조약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대신해 준 거예요. 그게 바로 간도 협약이에요. 그래서 청나라에게 간도 너네 땅 해라. 대신 우리 일본한테 이거 철도 부속권이나 탄광 개발권을 양보해 줘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간도가 청나라 땅으로 됐고 지금도 여전히 중국의 땅이죠. 그래서 이거 영토 분쟁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네, 조금 빨리 나가는 거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내용이 많아갖고 선생님이 조금 여러분들 댓글을 많이 보지 못하고 빨리빨리 나가는 것 같아요. 미안해요. 재밌다고 해주는 키루 친구 너무 고마워요. 네, 그리고 역사 바로 보기에서 선생님이 이 사진을 갖고 왔는데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가 빨리 얘기해 주세요. 뭐 하는 사진 같아요? 네, 뭐 돈이 버밀리언 친구 땅이 다 뜯긴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선생님과 또 얘기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땅이 많은 게 과연 좋을까라는 거, 땅이 넓은 게 과연 좋을까라는 거. 네, 군사력 우리나라 셉니다. 일본이 좋아요. 맞아요. 선생님 일본 싫어하지 않아요. 선생님도 일본 좋아합니다. 네, 이거 의병들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본 친구인데 많이 본 사진인데요. 선생님 여기서 조금 주목하고 싶은 건 바로 이 사진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나온 이 분이 과연 몇 살 같아 보이나요?
몇 살 같아 보이나요?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여기 보면 의병이라고 많이들 얘기했어요. 막 피싸. 네, 이상한 댓글 쓰지 마세요. 이상한 댓글 쓰면 혼납니다. 네, 땅이 넓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선생님 이거 하고 싶은 말이에요. 땅이 넓으면 과연 좋을까라는 거. 그리고 왜 넓어야 될까라는 거. 네, 의병. 중학생 16살, 15살. 개구리 친구 눈이 이상한가요? 네, 네, 초3. 네, 네네. 네, 봉은호동에서 나오신 분 같아요. 급식이요. 네, 맞아요. 청소년. 누가 봐도 어린 나이 같죠?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보다 어릴 것 같아요. 초딩 아니면 중딩 딱 그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분도 총을 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오늘 하고 싶었던 거는 이 항일 의병 운동과 나중에 배우는 애국계무 운동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이에 과연 무엇이 맞았을까라는 걸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을미의병이라는 건 1895년이에요. 이미 여러분들 배웠죠? 1895년에 을미사변과 이 사변이 있었죠. 그때 단발령에 반발하면서 그리고 명성황후가 죽었던 그 사실에 반발하면서 정말 많은 유생들이 나옵니다. 의병이 일어나서 일본 애들을 몰아내야 된다. 그러면서 막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고종이 단발령을 철회하고 고종의 해상 공고로 대부분 활동이 중단됩니다. 유생들은 왕의 말을 잘 들어요. 안 그러면 반역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을사의병, 을사조약의 체결로 인해서 의병들이 엄청나요. 특히 민종식, 그리고 최익현 같은 분들, 그리고 신돌석 같은 평민의병장이 등장했다라는 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홍성 사는 친구 있나요? 홍성 사는 친구는 민종식이라는 이분을 기억하시면 좋고요. 청양 사는 친구 있나요? 청양 사는 친구는 최익현이라는 아저씨를 기억하실 거예요. 청양의 모덕사가 바로 이 최익현을 모시는 사당이죠. 그리고 민종식 분은 이 홍성 지역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충남에서도 정말 많은 의병들이 일어났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바로 최익현이라는 유생이세요. 너무도 대쪽 같은 분이시죠. 여러분들이 잘 아실까 모르겠는데요. 최익현 맞아요. 아라리가 난내 친구가 딱 얘기했어요. 외양일체였나? 무슨 말 하지 않았어요? 라고 했는데 맞아요. 최익현이라는 이분은 외양일체론을 이야기하면서 나왔습니다. 우리 흥선대원군이 하야하게 된 이유도 바로 이 최익현의 상소였고요. 그 이후에 강화도 조약을 반대하면서 외양일체론을 대면서 상소하셨던 분도 바로 이 최익현이라는 분이에요. 너무도 완벽한 너무도 딱 전형적인 유생, 그러니까 그쪽의 성향의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로 지조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쓰시마 섬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순국하시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최익현이 사로잡힐 때 일본이 주는 밥을 먹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물론 최익현 이분은 단식을 많이 하셨어요. 흔히 알려지기로는 단식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요. 물론 그때 아예 밥을 안 드신 건 아니시래요. 밥도 드셨는데 몸이 워낙 노쇠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그때 돌아가셨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여러분들이 뭐 친일판이 아니니 막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두한 친구나 이런 것들 막 올려주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런 거에 대해서 한번 논쟁을 해보고 싶어요. 친일 그리고 대부분 저런 글을 쓰는 거는 어그로를 끌려고 하는 거긴 한데 여러분들이 과연 아까 얘기했던 그 친일적인 거 과연 내가 그 시절에 살았다면 친일을 했을까 안 했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선생님이 이 시간에 계속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같이 선생님과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의병을 이야기합니다. 의병은 1907년에 정미의병으로 거의 막바지에 들어서요. 정미의병에 중요한 건 군대가 해산됩니다. 이 군대가 강제로 해산되고요. 고종 황제가 강제로 퇴위됐기 때문에 군인이었던 분들이 내려와서 의병에 가담해요. 의병에 가담해서 의병들의 조직력과 전투력이 강화되는 효과도 있었다. 그러면서 조직적으로 일본에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서울 진공작전이에요.
유생 의병장을 중심으로 해서 13도 창의군이 결성돼서요. 야, 서울로 가자. 서울로 가서 일본 애들 때려잡자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지만 실패합니다. 너무도 가슴 아프지만 당시 지휘관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부모님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낙향을 해요. 그로 인해서 이제 좀 흐지부지 되고 그렇게 서울 진공작전이 실패했습니다.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이거는 또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일제의 탄압으로 의병 운동이 위축돼요. 그래서 일부 의병이 만주나 연해주 등지로 이동해서 이후 독립군으로 활동하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아라리가 난내가 당연히 하면 안 되겠지만 그때 그 시절 친일을 하지 않으면 모두 굶어 죽어서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닐까요? 라는 거, 뭐 중요 인물만 저격해야지, 뭐 탄약 낭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맞아요. 선생님과 이런 것만 하고 싶어요. 근데 선생님 이제 우리 이제 어서와가 정규 교육 과정을 가면서 선생님이 내용을 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할게요. 지도 보면요,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다른 건 몰라도 이쪽 충남을 조금 보고 싶어요. 공주에서도 있었고요. 저기 보면 홍성, 청양 이런 데에 있었다. 민종식과 김복한 선생님이 홍성에서 일어났어요. 선생님이 지금 있는 곳이 홍성이거든요. 홍성에서 일어난 의병들이 있었다. 그래서 홍성에 조약문이라고 있는데요. 그 조약문에 있었던 격전지로서 거기에 총알 자국이 아직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 최익현 선생님이 태인에서도 일어났고요. 물론 청양에도 사당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쓰시마섬에서 최익현 선생님이 순국하셨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홍범도 장군도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 신돌석, 최초의 평민 의병장이었던 신돌석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국 계몽 운동으로 갑니다, 여러분. 목표는 이 애국 계몽 운동은 교육과 산업진흥을 통해 우리 민족의 실력을 길러서 국권을 회복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봐야 될 거는 애국 계몽 운동은 지금 당장은 힘드니까 우리 실력을 기르자라는 게 애국 계몽 운동이고요. 의병 운동은 싸우자라는 게 의병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게 더 맞았을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애국계몽 단체 활동은요, 3가지 단체가 나와요. 보안회,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보안회는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반대했다. 황무지 개간권 요구. 일본이 너무도 척박해 있는 땅 황무지를 우리가 개간해 줄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안회가 안 된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해야 된다. 우리 힘으로 해야 된다. 조선 민족이 해야 된다 하면서 그 요구에 대해서 반대 운동을 해서 성공하고요. 헌정연구회가 입헌군주제 도입을 목표로 계몽 운동을 했고, 대한자강회는 고종황대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너무 중요합니다. 선생님 별표 칠래요. 신민회는 어떤 선생님이 어떤 학교의 역사 선생님이든 시험 문제에 무조건 나와요. 시험 문제 이런 거 찍어주면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간 신민회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시험에 나와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옵니다. 왜 중요하냐? 비밀단체라는 것도 있지만 목표가 국권 회복과 공화정을 수립하려고 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활동을 했냐라는 거예요. TR 친구가 둘 다 필요하긴 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신민회가 중요한 거예요. 신민회는 2가지 활동을 다 했어요. 하나는 민족교육운동과 민족기업을 육성해서 오산학교나 대성학교를 설립하고 자기회사 또는 태극서관 같은 걸 운영하면서 계몽운동, 애국계몽운동에 활발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려고 했다. 삼원모회. 이게 나중에 신흥무관학교로 이어지는데요. 말 그대로 의병투쟁, 항일 무장투쟁에도 기여를 해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가지를 같이 하려고 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지만 결국에는 한일 합방이 되고 나서 백오인 사건으로 신민회가 해체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국채보상운동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할 건데요. 국민의 힘으로 일본의 진 빚을 갚고 국권을 지키고자 합니다. 당시에 일본에서 차관을 많이 빌려왔기 때문에 빚이 많았어요. 우리나라의 빚이 너무도 많아서 일본에게 경제적으로 예속돼 있었기 때문에 마치
언제였죠? 1907년, 1908년에 IMF 때처럼 우리나라가 빚을 지고 있으니까 이걸 갚자라는 운동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국채보상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국채보상운동에서 대구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대구가 코로나로 유명해졌지만 그 당시에는 이 대구라는 도시에서 국채보상운동이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단체들이 이 활동에 참여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그 당시 기생들도 모금하고 뭐 어른들은 담배를 안 피면서 그걸 또 갖다 내고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았지만 일제의 반대로 인해서 실패하게 됐다라는 거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일제가 차관을 더 빌려고 언론 플레이까지 하는 바람에 실패했다. 맞아요. 그리고 국채보상운동이 탄압 처음에 안 받은 이유가 신문사 주인이 영국인 배들이 있어서 인 것 같은데 처음에 안 받은 이유 그런 것도 있어요. 국채보상운동 일본의 입장에서는 별 볼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이게 점점 커지니까 문제가 돼서 적극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진짜 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진짜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저기 설명에 그 학습지로도 올려놨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을 한번 써주세요. 이 빈칸에 과연 뭐라고 들어갈까요? 항일의병 운동과 대한 거예요. 과연 이 빈칸에 뭐라고 쓰면 될까요? 빠르게 한번 올려주세요. 항일의병 운동에 대한 의병장 최응원의 창의문입니다. 창의문은 의병으로 일어나자라는 문구예요. 그래서 막 내용들은 간단 읽어보면은 너무 일본 애들이 날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팔도의 여러 동포에게 구하노니 어떡하자? 일어나자라는 거죠. 네. 막 한번 써주는 친구가 없어요. 써주는 친구 읽는데 시간이 걸리나요? 맞아요. 선생님과 딜레이가 있으니까 여기 보면은 동포에 구하노니 우리가 모두 함께 일어나자. 우리가 일본을 몰아내자. 식으로 맞아요. 창의에 함께 도와 호응하여 천만 경망하는 바이다. 뭐 이렇게 비행 청소년 친구가 써줬고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애국 계몽 운동은 이런 글을 썼어요. 의병 제군에게 경고한다. 국권을 회복하자 한다며 당장의 치욕을 감고 국가의 원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일체 병기를 버리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각자의 일을 하면서 실력을 양성하자라는 거. 실력을 양성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독립할 수 있기를 힘쓰자. 그러니까 국가를 생각하는 동포의 정으로 간곡히 권하니 어쩌자는 거예요. 우리 이제 돌아가서 애국계몽 운동을 하자. 우리 돌아가서 각자의 자리에서 실력을 키우자라는 식으로 써넣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토론을 해보고 싶어요. 애국계몽 운동이 맞을까? 항일의병 운동이 맞을까? 또는 나라면 내가 당시에 우리나라의 국권이 빼앗겨 가고 있는 상황에서 애국계몽 운동을 했을 것 같은가? 항일의병 운동을 했을 것 같은가? 라는 겁니다. 그것을 패들렛이라는 새로운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여기 선생님 QR코드도 했으니까 컴퓨터라는 친구는 바로 그냥 QR코드 찍으시면 바로 넘어가죠. 그리고 링크 유튜브 밑에 설명칸에 보면요. 선생님이 거기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들어가면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들렛에서 나는 어떤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써주시면 돼요. 실시간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대로 선생님이 읽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른 친구 의견에 댓글을 달 수 있어요. 반박하는 거죠. 반박하는 댓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주장에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데 나는 애국계몽 운동이 좋다. 왜냐면 그냥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선생님 그런 거 보면 그냥 삭제해요. 그리고 부적절한 용어 사용 시 가차없이 삭제합니다. 선생님 저번에 카우트하다가 빡친 거 아시죠?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선생님 미리 봐서 다 삭제합니다. 선생님 삭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의 의견에 무분별한 비난은 금지예요. 선생님 제일 싫어하는 게 비난입니다. 비판은 가능해요. 비난은 안 돼요. 비판과 비난의 차이는 뭘까요? 비난은 그냥 까는 거예요.
네 얼굴이 못생겼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근거 없이. 근데 비판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라는 거죠. 근거 이시 논쟁하는 걸 비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판은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지만 역시 토론에서는 예의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토론의 근거는 기본은 바로 근거다. 혹시 여러분들 친구는 지금 가능하면 빨리 가보면 좋을 것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한번 미리 볼게요. 미리 보고 여러분들 잘 썼나 안 썼나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올렸네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예시로 단 거에 하지 마시고요. 네, 하지 마시고요. 저기 새로 플러스 눌러서 하면 돼요. 네, 그리고 뭐 계속 엄준식 친구 막 얘기하는데 네, 그거 삭제합니다. 네, 그런 거 삭제예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댓글 달면은 선생님이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그럼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같이 볼까요? 근데 이상한 건 그냥 바로바로 삭제할 거예요. 같이 볼게요. 보시면요. 여기 보면 토론하기가 있습니다. 오늘 항일 의병 운동 지지하는 친구들은요. 여기에 보면 플러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포스트를 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쓰시면 되고요. 애국계몽 운동을 지지한다. 여기에 플러스를 눌러서 여러분들 의견을 써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여기에 관련된 수업에 관련된 질문, 이건 과제 제출이니까 과제 이따가 얘기를 해줄게요.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질문, 시즌 1과 관련된 질문 선생님 코너를 만들었으니까요. 여기 보시면 좋습니다. 댓글로 써주지 마시고 플러스에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항일 의병, 큰일 났다. 선생님 뭔가 날려버린 것 같아요. 항일 의병 운동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일본에 들고 일어나는 것도 좋은 자세지만 막무가내로 나서다가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해 많은 피해를 입을 것 같아 당해주는 척하면서 기습 공격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줬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한번 볼까요? 또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 생각에 저기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항일 의병 운동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일본에 들고 일어나는 것도 좋은 자세지만 같은 거죠. 같은 거요. 애국 계몽 운동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일본에 대항을 하는 것도 효과적이지만 우리의 정신적 수준을 높여 한층 더 효과적인 독립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이상한 친구 많아요. 야, 엄중식 계속 올리는 친구 선생님 혼납니다. 선생님 IP 추적해요. 계속 방해하는 친구들은 선생님 혼나요. 이런 식으로 하면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소통이 안 되잖아요. 저번에도 피해를 준 친구가 있는데 그런 친구들 때문에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계속 하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보세요. 그러고 애국계몽 운동을 지지한다. 애국계몽 운동을 지지한다. 항일의병 운동을 지지한다는 친구는 없나요? 네. 둘 다 지지한다. 하나라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네요. 왜냐하면 항일의병 운동은 일본과 싸우지만 일본이 더 이상 잘렸어요. 네. 우리 해보자면 우리가 손해다. 애국계몽 운동을 지지한다. 왜냐하면 지금 국력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싸우면 질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장투쟁을 반대합니다. 여러분들 항일투쟁에 찬성합니다. 이런 친구는 그냥 무시하고요. 대부분 애국계몽 운동을 지지하네요. 네. 대부분 애국계몽 운동을 지지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럼 반박해도 될까요? 애국계몽 운동은요, 나중에 역사에서는요, 애국계몽 운동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친일로 빠져요. 물론 폭력적인 방법이 좋다 나쁘다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조금 다른 건데 플러스가 안 떠요? 플러스가 안 뜰까? 여기 밑으로 보면 플러스가 떠요. 밑으로 보면 저기 플러스가 뜨는데 애국계몽 운동을 하던 많은 분들이 일본과 협력하다 보니까 일본에 무작정으로 반대하지 않고요. 일본의 체제 안에서 순응하면서 하다 보니까 친일 쪽으로 결국에는 가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그거는 조금 생각해 볼 이야기죠. 그래서 당장에 우리가 희망이 없더라도 항일의병 운동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분들이 또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바일 됩니다. 선생님이 모바일도 했어요. 이거 글을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나요? 모바일로 들어와서 밑에 보면 플러스 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고 서력을 꼭 해야 한다고
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한 거 또 썼네요. 이상한 거 쓰는 친구들은 그냥 삭제하겠습니다. 네, 이런 거 있는데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이거랑 조금 더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하고 싶었는데 제대로 참여를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조금 그러네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해볼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해보는데 여러분들이 그거에 달리는 대로 바로바로 댓글 달고 그리고 선생님이 그 생각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면서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어요.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과제만 제시하면서 할게요. 선생님 교환 선생님이 하는 거는 다 올렸습니다. 선생님이 이거 PPT를 다 올렸어요. 그래서 필기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이거 올렸으니까요. 같이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바로 필기왕 해서 이 패들렛이라는 데에 과제 제출란에 올려도 되고요. 만약에 학교에서 하는 친구들은 학교 선생님이 이 과제대로 하라고 하셨으면 그대로 해서 학교에서 내라는 곳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바로 토론하는 오늘 더 토론을 활발하게 했어야 했는데 그때 이제 토론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최종 정리해서 패들렛에 올리거나 아니면 그 각자 학교 선생님들이 올리라는 곳에 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토론은 유효해요. 여러분들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자기 생각을 쓰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물론 이상한 거 장난치시는 친구들 선생님 그냥 다 삭제하겠습니다. 네, IP 차단하는 거 선생님이 얘기해서 진짜로 고려할 거예요. 너무도 여러분들 다른 친구에게 피해 주는 행동은 최대한 안 하는 게 좋겠죠. 그거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스스로를 낮추지 마세요. 스스로를 수준 낮은 친구로 만들면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도 다른 친구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 상에서라고 자기가 익명이라는 창에 숨어서 비겁한 짓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선생님이 역사를 가르치는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비겁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정직하고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지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으면 좋을지를 선생님과 계속 얘기하고 싶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 할 거냐? 다음 시간에는 그 이후에 우리나라 그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지 우리 민중들의 삶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할게요. 그럼 뭐 고생 많았고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잘 있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패들렛은 계속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와서 글 달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